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버의 법칙에 대해 아시나요?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났는데요. 독일의 생리학자인 베버가 발견한 것으로서 자극을 받고 있는 감각기에서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끼려면 처음에 약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가 적어도 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처음에 강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으며 더 큰 자극에서만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도서관에 있을 때에는 작은 소리만 들어도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끼죠. 하지만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는 기본 소음이 크기 때문에 기본 소음 이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갑자기 왜 베버의 법칙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미국 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오르던 미국 증시는 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18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에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19% 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관세 부과 이슈는 계속 있었죠. 하지만 18년 중반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중국산 제품의 규모가 적었습니다. 끼케야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만 관세 부과 타겟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18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으로 관세 타겟 범위를 넓히자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면서 주가에 급락이 왔었죠. 이를 베버의 법칙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어디 가서 블랙이라는 놈이 주식시장을 베버의 법칙으로 판단한다고 그런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K는 베버 상수로서 시장에서 악재에 반응하는 민감도라고 하고 R1은 처음 자극으로서 기존에 알려진 악재라고 생각을 할게요. R2는 나중 자극으로서 신규 악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악재에 반응하는 민감도 K는 R1분의 R2-R1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분모에 있는 기존에 알려진 악재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신규 악재, 즉 R2-R1이 창출됐냐?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죠. 악재는 관세 타겟인 총 제품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서 정량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미 18년 8월에 16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18년 9월의 경우를 보면 기존 악재 R1은 160억 달러의 관세율인 0.25를 곱하여 40억 달러로 계산하였습니다. 수백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시장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었죠. 그런데 바로 18년 9월 2천억 달러로 관세 타겟 범위를 넓히자 다우지수는 바로 19% 하락해버리죠. 과거에 비해 자극의 세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악재 민감도는 4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 5월에는 기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타겟은 유지한 채 관세율만 조금 높인 것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7% 정도 하락한 채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때 악재 민감도는 1.5로서 다소 감소하였죠. 그리고 지금 19년 8월에도 핵펀치가 날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관세 타겟이 된 중국산 제품의 금액은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늘었지만 관세율은 10% 정도로 적기 때문에 악재 민감도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 대략 6%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감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오히려 올라갈까요?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할 때에는 악재의 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가의 반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악재의 해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겠죠. 이번에는 주가 하락에 맞선 트럼프와 연준의 대응에 대해 베버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 시진핑과 나는 친구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럴 때마다 미국 증시는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다시 공격하면서 이런 리액션이 모두 주가 방어용 목적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협상가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가의 반등을 노렸습니다. 18년 9월부터 다우지수가 20% 가까이 하락하자 깜짝 놀란 연준은 3년 동안 인상해오던 기준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우지수는 V자 급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또한 19년 5월
다우지수가 7% 가까이 하락하자 또다시 깜짝 놀란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우지수는 또 V자 급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회복했고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7월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미국 증시는 오뚜기처럼 꾸준히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9월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할까요? 제가 볼 때 이전과 같은 자극으로는 시장에 더 이상 주가 반등을 유도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행동들과 다른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 봅니다. 만약 9월 연준회의에서 기존처럼 0.25%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견으로 9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0.5% 정도 내려줘야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국채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초 트럼프의 대중관세 부과 발언이 나오자마자 2%를 유지하던 금리는 바로 1.7%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최소한 0.25%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죠. 연준회의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채금리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다가올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 정도 내릴지 알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2008년 서프라임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채널 초창기부터 부동산, 미국 주식, 금 투자를 꾸준히 강조드려 왔었죠. 그런데 제가 돌연듯 7월 15일 경기가 거의 고점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주식 이제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나고 보니 최고점이었네요. 어떤 분께서는 블랙 이놈아 미국 주식은 사랑이라더니 왜 말을 바꾸냐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고점 진단을 다 드렸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순환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대응이 필수죠. 실제로 어떤 상품이 앞으로 하락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채널 초창기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고 달러는 상승 한계성이 있으니 달러를 팔고 차라리 금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5월에 올려드린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저는 진심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이 달러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라고요. 이 댓글을 보고 저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영상을 통해 달러 보유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도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다만 저는 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뿐이죠. 달러의 장점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한계성, 그리고 금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면 제가 잡아두었던 마지노선인 원달러 환율 1240원이 조금은 뚫릴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참고로 원달러 환율 1240원이 뚫리면 금은 지구 끝까지 날아갈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달러 보유자께는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달러 투자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베버의 법칙을 말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실제로 매우 애매합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려면 그 나라의 제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잘 팔려야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도 새롭게 하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덩달아 내수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 제조업은 2008년도부터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를 가속화시켰죠. 실제로 유럽의 대표 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미 제조업 수축을 의미하는 50을 하향 돌파한 지 꽤 됐습니다. 그로 인해 독일의 주가 지수도 계속 하락 중인 게 보이시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역시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하락 중이지만 아직 50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매 판매 증가율을 봤을 때 미국의 내수 시장도 굳건하고
제조업 지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꽤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내구재 수주 증가율, 설비 투자 증가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탄탄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점점 침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증시가 18년도부터 다 꼬꾸라지는 와중에 미 증시만 나홀로 상승 중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만 잘 마무리되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 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 달리 자국 증시의 하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주가가 빠지면 시진핑과 나는 친구다. 난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립서비스를 날려주겠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드리겠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 요인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 반등 의지를 들 수 있겠죠. 증시 하락 요인은 베버의 법칙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가 그리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기 힘든 점,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11년 만에 위안화 환율 7을 돌파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 증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애매하다는 것이죠. 확실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상승을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고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가치가 낮을 때 사서 가치가 높아졌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가치가 낮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금리를 내릴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주식은 그나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에 나설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지만 미국 주식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경만 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 주식도 기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